ADHD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부주의 우세형과 과잉 행동 및 충동성 우세형, 그리고 복합형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과잉 행동이라는 것은 행동이 과도하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차분하게 있지 못하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남자아이들에게 많으면서 과잉 행동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증상을 뚜렷하게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가정적으로도 많은 과잉 행동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반항 행동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며,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충동성이라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욱 하는 충동성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특징으로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말할 때 갑자기 끼어들고,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대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급한 실수가 자꾸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의력 결핍이라는 것은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 즉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이 결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산만하고 오랫동안 집중을 못하는 특징이 있죠. 흔히 또래 아이들보다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검사를 하다 보면 주의력 결핍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이 주의력 결핍이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도 잘 못하는 경향도 있으며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죠. 저희 한의원에서는 세 가지 진단법을 쓰고 있습니다. CAT 검사, 아세바 검사, 뇌파 측정. 세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 먼저 CAT 검사를 설명해 드리면, 아동과 청소년의 주의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법으로서 단순 주의력, 선택 주의력, 지속 주의력, 분할 주의력, 작업 기억력 등 5가지 종류의 주의력을 6가지 검사로 살펴봅니다. 특징은 각 주의력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주의력 결핍, 충동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세바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체, 요거는 아세바 검사는 단순하게 한 연령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를 개인을 대상으로 행동 문제를 평가하는 검사법입니다. 행동 문제 부분, 개인의 적응 상태, 사회 능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까지도 폭넓게 검사할 수 있고, 부모님의 평가나 의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또 하나 더 추구하는 것이 뇌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즉 뇌파 검사입니다. 대뇌 피질을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정기적 활동을 두피에서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법으로서 어떠한 외부적 자극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두뇌, 즉 대뇌 피질의 두뇌에 있는 두뇌 신경세포들이 정기적 과학적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그 고도의 사고, 판단, 정보 처리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법입니다. 이 세 가지 검사법을 통해서 ADHD의 정도라든지 어디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어느 뇌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를 가진 아이들은 행동 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5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조금 의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쉴 틈 없이 이야기를 하고 몸을 움직이는, 즉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런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침착할 때가 드물면서 늘 흥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화 중 갑자기 끼어들면서 방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 독서나 놀이를 할 때 꾸준히 하지 못해요. 하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 집중한다고 해서 ADHD가 아니라고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6번째, 늘 하던 일을 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7번째,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하려고 하질 않아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8번째,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9번째, 과한 에너지가 넘쳐요. 10번째,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자신의 할 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장난이 너무 심해서 친구들과의 트러블도 많아요. 그리고 12번째, 조심성이 없어서 늘 위험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잘 다친다는 거죠. 그리고 13번째, 사소한 일에도 욱 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아이가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싶으면 검사를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죠. ADHD 진단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치료도 늦게 되게 되겠죠. 학교와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이 늘 혼나고 친구들도 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하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런 피드백에 누적이 되다 보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저하되고 애들의 우울함도 느끼게 되고 반항심도 커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ADHD를 알지 못하고 성인까지 ADHD가 이어지는 경우는 사회생활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위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뭔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충동성도 너무 억제하지 못하고 한다면 빨리 진단을 받아보고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가장 아이들의 행복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개인생활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